안녕하세요. 세미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지인대를 조금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있는데, 아마 다른 병원에서 엄청나게 얘기해 주나 봐. 뭐 유지인대 뭐 해서. 그래서 그걸 정확히 좀 이해를 시켜야겠다. 환자들이 잘 모르고서 무조건 뭐 유지인대가 뭐 듣고 와가지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유지인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retaining ligament인데, 리테인이 유지해준다. 그 다음에 리가멘트는 인대라는 뜻인데, 특별한 딱 중요한 무슨 구조가 아니라 우리 피부하고 밑에 그 뼈 있죠? 여기 위에 피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멋대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를 좀 고정시켜줘야 될 게 있어야 생각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 있어요? 거기에 그냥 비닐 봉투가 하나 있어, 이렇게. 거기 넣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비닐 봉투가? 막 여기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있던 피부도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좀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유지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뼈에서부터 올라와요, 골막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수직으로 피부와 근육층, 지방층, 피부까지 이렇게 딱 뚫고서 피부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가늘게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그런 인대라기보다는요, 어떤 그 파이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이제 굵거나 단단하게 있는 것도 있어요. 수술할 때 좀 눈에 띄죠. 대부분은 잘 눈에 안 띄요.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니까. 근데 어떤 건 타이트하게 딱 굵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이제 끊고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건데, 자, 유지인대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을까? 전체적으로 다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안 움직이겠죠, 거꾸로. 딱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지인대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처질 게 없어요. 1살짜리나 100살짜리나 똑같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고정이 돼가지고 빳빳하게 안 움직여. 그러면 내려올 게 없죠. 딱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엄청 부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웃을 때도 막 땡기고, 웃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너무 땡겨서. 이게 안 움직이죠. 목도 못 돌릴 거야, 막 이렇게. 이게 돌리면 땡기니까. 대부분 부위는 그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럼 어디 부위에 이게 타이트하게 있느냐면, 대표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인전주름의 유지인대. 여기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팔자 있는데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르트 주름 있죠? 여기, 거기가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의상 크게 3개. 인전주름 부위, 팔자주름 부위, 여기 메르트 주름 부위. 자, 그러면 이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팔자주름 안쪽, 메르트 주름 안쪽, 여긴 어때요? 이 피부 해보세요.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여기 타이트해. 그죠? 이쪽은 유지인대가 단단히 붙어 있는데, ip하고 요 밑에는요. 여기는 헐렁거리지가 않아, 이건.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위가 유지인대가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광대 있죠, 광대. 이 부위, 광대 옆에, 여기가 아주 타이트해요, 타이트해.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지인대가 이렇게 타이트하잖아요, 인전주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가 더 처져도. 제가 아까 유지인대가 타이트한 데는 안 처진다 그랬죠? 안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돼? 눈썹부터 인전주름까지만 처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늙으면 여기 볼록해져. 여기는 안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는 패어 보이겠죠?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니까. 위에는 처져 내려서 볼록해 보여, 이렇게. 그 다음에 팔자 있는데, 여기도 이 한쪽까지는 안 처져. 여기서부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볼록해서 팔자가 심해 보여, 이렇게. 이게 팔자잖아, 이게.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처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둘, 그 다음에 메르트 주름도 왜 생겨, 이게? 여기 타이트하니까 여기서 처져, 이렇게.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처지고, 여기 처지고, 여기 처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이 광대부 여기도 타이트하다 그랬죠? 이게 표주박 얼굴이 되는 이유가, 이 부위가 유지인대 때문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지방이 꺼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수술하다 보면 아주 단단하게, 치밀하게 달라붙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옆광대 부위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광대 아래쪽. 그 다음에 인전주름 부위, 팔자주름, 메르트 주름이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유지인대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인전주름, 팔자주름, 메르트 주름이라는 게 바로 유지인대 때문에 생긴 거다. 왜냐? 거기서 안 내려가니까 더 이상 거기서 멈춰서 이렇게 주름처럼 쭉쭉쭉 구겨지는 거예요. 그게 유지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유지인대 처리를 하냐, 안 하냐. 그것도 말이 웃기는 얘기지. 처리를 어떻게 해, 그거를. 있는 건데. 뭘 의미하는 거야, 처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박리를 한다는 얘기야, 박리.
유지인대를 끊고 들어가는 거죠. 유지인대를 갖다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유지인대를 박리 안 했어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당기면 유지인대는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만 당겨질 거 아니에요. 팔자는 안 없어질 거 아니야 이게. 실리프트 해봤자 도로 내려오는 이유가 유지인대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멈춰버릴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그냥 당기면 요것만 펴지지 여기는 그냥 여기 딱딱하게 붙어있으면 효과가 적을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좀 펴지겠지.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여기를 넘어가야 돼. 가야지 이게 쭉 같이 올 거 아니에요. 루스해져서. 여기는 딱 달라붙어 있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그럼 당겨. 그러면 아무리 잘로 꼬매봤자 요것만 펴지지. 여기는 많이 안 펴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그냥 내버려둬. 여기까지 안 가. 여기서 해. 그러면 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여기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유지인대 처리라는 거는 유지인대를 끊고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팔자 부위 여기까지 이게 유지인대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수술할 때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이건 피가 많이 나.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도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인대 처리라는 거는 박리를 했다 안 했다 그 의미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유지인대를 처리를 했다, 쉽게 박리를 했다. 그럼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자 우리가 유지인대 부위는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박리를 다 해주면, 자 유지인대 부위 이런 데는 이제 특히 우리가 박리를 주로 하는 데는 이제 이쪽이에요. 그 광대 부위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쪽 광대 부위 여기 타이트하다 그랬죠 유지인대가. 그러니까 여기도 박리 해줘야 이게 당겨지지. 여기 잘 안 당겨져요. 그 밑에까지 여기 박리 안 하면. 그래서 이거 박리하고 인대연주름까지 박리해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유지인대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볼록볼록 튀어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박리를 여기까지 충분히 해줘야 볼록볼록한 데를 없애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그 지방층을 좀 죽여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 그래야지 빤빤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없어지죠. 그리고 유지인대가 심하게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지방을 깔아줘 가지고 폐어 보이는 데를 개선을 해줘야 여기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주름이. 그럼 팔자 부위는 여기다 그럼 지방 깔아줍니까? 그건 안 돼요. 이건 여기 지방 깔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없고, 여기 지방 깔면 어떻게 돼 이게? 너무 볼록하니까 무슨 저 원숭이처럼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팔자까지는 박리를 하는데 그 위에 여기 그 위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거는 지방을 처리해서 개선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팔자가 이거는 완벽하게 못 없애요. 특히 코 옆에 팔자까지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얼굴 이상해진다. 옆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남겨놓는데 그래도 한 50%는 좋아진다. 이걸 지방 없애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제 필러를 그래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앞쪽에. 여긴 지방 넣는 건 아니고요. 앞쪽에 필러를 맞거나, 우리 왜 보통 요거 없앤다고 여기 귀족 수술하죠? 여기다 보형물 집어넣는 거. 근데 그것도 난 별로 권하지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잘 들어가지도 않고 별 효과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기다 넣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일단 당기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물론 꺼진 사람 같은 거 좀 깊숙하게 해서 좀 나오면 미용적 효과도 나고 주름도 좋아지지만 무조건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메르트 주름도 박리는 좀 고가에 또 넘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라인 만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여기 지방을 싹 다 처리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메르트 주름도 이식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 이식하면 어떻게 돼요? 불독성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여기는 없애주는 거다. 그래서 박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그 부위에 지방을 없애주고 정리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대연주름 부위가 심한 데는 이식도 좀 해주고, 또 이 광대 부위 옆에도 여기도 좀 깔아주고 지방을 넣어서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박리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 박리를 하는 이유는 유지인대까지 다 없애주고 되도록이면 타이트하게 딱 질기게 있는 거를 다 끊어줘야 이게 당겨질 때 당겨질 거 아니에요. 이게 리프팅이 되죠. 쉽게.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드리죠. 그래서 박리를 한 거예요. 리프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 지방층 뭐 이런 데를 처리를 해서 울룩불룩한 거, 울퉁불퉁한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리프팅을 수월하게 그리고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박리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거 있죠? 그런 거, 꺼진 데 이런 거, 그런 거 좋게 해주려고 박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요,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요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이게 얼굴이 빤빤해야지 젊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처진 피부보다도요, 사실은 제가 경험상 보니까 얼굴 울퉁불퉁한 게 더 중요해. 자, 그래서 얼굴이 삐쩍 마른 사람들은요, 뼈만 딱딱 튀어나오잖아요. 되게 나이 들어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피부 별로 안 처졌어요. 만져보면 늘어진 피부 없어. 근데 말라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볼이 포페이고 막 이러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여. 그게 울퉁불퉁해서 그래요. 보일 때 울퉁불퉁해서. 그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지방 이식만 잘해도 젊어 보여.
그런데 뭐가 단점이에요? 얼굴이 보름달처럼 빵빵해지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얼굴 커지잖아.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리프팅을 하는 겁니다. 불법 주사 뭐 무슨 필러 같은 거 맞았을 때 본 사람도 얼굴 보면은 얼굴은 팽팽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게 푸덕푸덕하니 부어 보이고 막 이렇게 빡빡해 보이잖아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얼굴, 지방 이식하고 뭐 그거 채워주는 것도 동안의 효과는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긴다. V라인 해주고 제가 얘기한 대로 얼굴 작게 해주면서 부분적으로 없애주고 넣어줄 거 넣어줘야지 제일 자연스럽고 훨씬 효과도 좋고 예쁜 얼굴 되고 또 젊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지인데 엄청 물어봐요. 엄청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딴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박리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박리를 많이 하면 그럼 장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박리의 장단점. 지금 제가 장점만 잔뜩 얘기 드렸죠. 박리를 많이 하면 리프팅이 더 효과가 좋고 수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잡아주기 더 좋다. 근데 그럼 박리를 많이 하면 무슨 단점이 있느냐? 박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출혈, 피가 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리를 많이 들어가면 혈관이 많이 잘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판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판 괴사가 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회복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많이 건드리니까 그만큼 수술을 했어. 그 자리가 부기도 붓고 흉살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울퉁불퉁한 게 꽤 오래 갑니다. 단점은 첫째, 박리를 많이 하면 첫째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로 수술이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피가 날 확률이 높아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판 괴사 확률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회복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최대한 적게 해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피를 잡고 출혈이 안 되게, 멍이 안 들게 잘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피판 박리할 때 아주 정확한 위치로 해서 수술가 들어가야 혈액순환이 방해가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똑같아요. 출혈이 적게 되고 수술을 깔끔하게 해줘야 붓기도 적게 붓고 흉살도 적게 생기겠죠. 테크니컬하게 박리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가위로 박리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쫙쫙쫙 하면 끝나. 그냥 금방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확률이 확 높아지고 실제로 또 그래요. 원장님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박리 많이. 하기 싫어해요. 문제 생겨갖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생하거든. 환자가 계속 컴플레인하고 뭐 피가 많이 나면 막 한 달 동안 막 아파갖고 난 다신 수술하기 싫어 막 엄청 아팠다 얘기 나오고 여기 시커멓게 멍들어갖고 피부가 다 죽었네 말았네 뭐 멍이 한참 들어갖고 짝짝이었네 부기가 오래 갔네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 좀 울퉁불퉁하게 되게 오래 가니까 유착도 심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회복도 느리고 그러니까 결과도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좀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박리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안 하면은 못하는 게 있다. 수술할 때 좀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